파트 2. 극에 달했던 내전, 베트남 전쟁. 초강대국 미국을 대혼란에 빠뜨린 비트콩의 전술, 베트남 전쟁, 1955년에서 1975년. 19세기 말 제국주의 강풍이 전 세계에 몰아쳤고 아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열강의 아시아 침탈이 가장 중요한 목표는 중국이었다. 다들 한시라도 빨리 중국을 그들의 영향권에 넣고자 안달이 났다. 중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도차이나 지역을 거칠 수밖에 없었는데 베트남을 포함한 인도차이나를 식민지로 삼은 나라는 프랑스였다. 영국이 이미 인도를 거쳐 버마, 지금의 미얀마, 싱가포르를 포함한 말레이반도 그리고 홍콩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손이 닿지 않는 인도차이나에 프랑스는 제국주의 야욕의 손길을 뻗은 것이다. 프랑스의 식민 통치는 현재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포함한 인도차이나 전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다른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렇듯이 근대화란 명분으로 농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해 대대적인 개혁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 개혁은 식민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전통과 일상을 흔들어 놓았다. 특히 프랑스식 교육과 가톨릭 종교를 주입해서 식민지 엘리트를 양성하고 그들로 하여금 대리 통치를 하게 함으로써 식민지인들 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했다. 이것은 식민지배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어진 아픔과 혼란이 불씨가 되었다. 1940년 독일에 항복한 프랑스가 더 이상 인도차이나 식민지를 유지할 수 없게 되자 일본이 베트남을 침탈하기 시작했다. 일본의 지배는 프랑스보다 더욱 참혹했다. 일본은 아시아 민족이 서양 세력으로부터 해방되려면 일본을 중심으로 단일 체제를 결성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동아 공영권의 기체 아래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 대한 침략 전쟁을 벌였다. 그런 일본에게 베트남은 전쟁 물자와 식량 보급을 위한 주요한 거점이 되었다. 특히 쌀 수탈은 가혹했는데 이 시기 베트남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굶어 죽었다. 일본의 가혹한 식민 통치로 베트남인들은 분노했고 이는 베트남 독립운동의 주요한 자양분이 되었다. 베트남 독립운동을 주도한 조직은 베트남 독립연맹, 즉 베트민이었다. 우리는 그것을 월맹으로 불렀다. 조직의 수장은 호치민이었다. 그는 1930년 프랑스 공산당의 창립회원이자 열렬한 공산주의자로서 1941년 베트남으로 돌아와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결성하고 베트남 독립운동을 주도했다. 특히 1945년 호치민은 베트민을 중심으로 8월 혁명을 감행해서 일본이 세운 베트남 허수아비 정권과 일본에 대한 대대적인 무력 투쟁을 전개했다. 호치민은 베트남 전역의 농촌마을과 주요 도시를 장악하면서 베트남 독립의 우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 호치민이 베트남은 1945년 9월 2일 베트남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선포했다. 17도선을 경계로 나뉜 공산주의 대 자유진영. 하지만 베트남의 독립은 쉽게 주어지지 않았다. 프랑스가 식민 통치를 부활시키려고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호치민이 베트민 세력과 프랑스군과의 전쟁이 발발했다. 독립에 들떠있던 베트민은 프랑스군을 베트남에서 몰아내려고 사력을 다해 투쟁했다. 처음에는 프랑스군의 활약 앞에 베트민이 수세에 몰려 중국의 공산당 거점으로 후퇴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전쟁이 계속될수록 베트민의 정신력이 강해졌다. 결국 1954년 5월 북베트남의 디엔비엔프에서 프랑스군은 베트민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했다. 프랑스의 요청에 따라 베트남 독립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1954년 제네바에서 개최되었다. 제네바 협약에 따라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 대한 75년간의 통치를 마감하며 캄보디아와 라오스의 독립을 승인했다. 그런데 베트남은 위도 17도선을 경계로 분단되고 말았다. 호치민이 베트민은 이북으로, 프랑스의 자유진영은 이남으로 이동해야 하며 2년 안에 총선거를 통해서 통일국가를 건립하도록 했다. 베트민은 협약이 불만스러웠으나 소련과 중국 대표단이 협약에 찬성했기에 반대할 형편이 아니었다. 제네바의 협약에 따라 실질적인 분단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협약에 의해 300일 동안에는 베트남인들이 자유로이 17도선 경계선을 넘어 이동할 수 있었기에 약 100만 명 정도의 베트남인들이 북에서 남으로 이주했다. 이들은 대체로 지주계급과 친프랑스계 사람들 그리고 가톨릭 교도들로서 공산주의 치하에 살기를 거부했다. 반대로 남에서 북으로 이주한 베트남 사람들은 최대 4만 5천 명 정도였고 베트민 소속 병사 10만 명도 북으로 이주했다. 프랑스 군대는 1956년 4월 말에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제 베트남의 운명은 베트남 국민들에게 맡겨졌다. 과연 베트남 국민들이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 통일국가를 설립할 수 있었을까? 그러기에는 17도선 경계선이 너무 뚜렷해져 갔다. 경계선을 중심으로 공산주의와 자유진영이 대결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한국전쟁으로 말미암아 심화된 냉전이 양극화는 세계사에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자유진영이 강력한 지지국가인 미국이 다가오는 총선거에 응할 생각이 없었다. 선거가 시행되면 이는 곧 호치민이 적화 통일을 합법적으로 완성시키는 것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북베트남은 호치민이라는 인민영웅을 중심으로 단합되었지만 남베트남은 혼란과 분열이 연속이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응오 DNGM은 갈수록 국민들이 지지를 받지 못하며 독재의 길을 걷고 있었다. 1955년 10월 남베트남 단독으로 시행된 국민투표에서 응오 DNGM은 득표율 98.2%의 지지를 얻어 베트남 공화국, 즉 남베트남의 초대 대통령이 선출되었지만 이는 명백한 부정선거와 투표 조작의 결과였다. 이후 GM 대통령의 일가족이 국가유직을 독식하면서 부패가 만연했고 이를 비판하는 반정부 인사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 등의 공포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었다. 베트콩의 세력 결집에 불을 지핀 부패 정권. GM 정권에 대한 남베트남 국민들이 원성이 높아가자 남베트남 내에서 암약하고 있던 공산주의 무장 게릴라들이 남베트남 곳곳에서 준동하기 시작했다. 1960년 12월에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 결성되었는데 이는 남베트남 내에서 활동하는 일명 베트콩으로 불리는 공산주의자 무장 게릴라들이었다. 이들은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급받은 무기로 남베트남 군대를 공격하며 남베트남 내에서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GM 정권이 부패한 무능 그리고 독재로 인해 민심이 이탈하면서 갈수록 세력이 커지기 시작했다. 게다가 남베트남 군부의 부패로 말미암아 미국에서 지원받은 상당수의 무기들이 베트콩에게 흘러들어가면서 베트콩의 전력은 GM 정권을 뒤흔들 정도로 위협적이 되고 있었다. 상황의 심각성을 간파한 미국 정부는 400명의 특수부대와 100명의 군사고문단을 파견해서 남베트남군을 지원했다. 하지만 남베트남군 내부의 부패와 병사들이 사기 저하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당시 베트남 인구의 90%가 불교도였는데 가톨릭 신자였던 GM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은 반정부 성향이 강한 불교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을 일삼았다. 1963년 6월에 GM 정권의 폭정이 전 세계에 알려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틱 광드이라는 스님이 GM의 폭정과 불교 탄압에 저항하는 의미로 사이공 한복판에서 휘발유를 뒤집어 쓰고 분신 자살을 한 것이다. 충격적인 광경이 TV와 각종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결국 1963년 11월 초 GM 대통령은 군사쿠데타로 살해당했다. 남베트남 국민들은 GM이 없어지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쿠데타 이후 전국은 더욱 혼란으로 빠져들었다. 한동안 거의 매년 쿠데타가 일어나며 남베트남의 전국은 제어불능 상태가 되고 말았다. 미국의 베트남 참전, 명분이 된 통키만 사건. 남베트남의 상황을 지켜보던 미국 정부는 고심에 빠졌다. 군사고문단과 같은 임시 방편적인 군사적 지원으로는 남베트남을 베트콩과 그들을 지원하는 북베트남으로부터 지켜내기가 힘들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만약 남베트남이 공산화되면 도미노 현상에 의해 인도차이나의 다른 지역까지 공산화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증폭되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개적으로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기도 어려웠다. 미국 국민 대다수가 베트남이라는 지역을 알지 못했고 개인 명부도 약했기에 의회가 이를 승인할 리가 없었다. 미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 시절부터 베트남 정책에 대해 어정쩡한 정책을 펴고 있었다. 케네디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였다. 군부와 국무부는 더 늦기 전에 본격적인 개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국민들이 관심 밖에 있는 베트남에 섣불리 개입하기를 꺼렸다. GM이 살해된 후 20일 만에 케네디도 암살당하며 린든 존슨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다. 존슨 역시 베트남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길 꺼렸다. 그가 공력을 들이고 있는 국내 개혁이 자칫 베트남 문제로 차질을 빚을까 우려한 것이다. 미국 정부 내 강경파들이 주장대로 더 늦기 전에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결정적인 명분이 필요했다. 그 명분이 1964년 8월 2일 찾아왔다. 존슨 대통령은 통킹만이라는 북베트남 동쪽 해역에서 순찰 중이던 미국 함정 매득소호가 아무런 사전포고 없이 북베트남 함정으로부터 어뢰 공격을 받았고 이틀 후에 또다시 공격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다.
보고를 받은 존슨은 사실 여부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미군 함정이 공해상에서 북베트남군이 공격을 받았으니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을 승인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의회는 통핑만 결의안을 거의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로써 미국이 공식적으로 베트남 내전에 개입하게 되었다. 우리가 보통 베트남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은 통핑만 사건 이후 미국의 개입이 본격화되는 시점부터이다. 그렇다면 막강한 하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참전으로 이후 베트남 전쟁의 양상은 남베트남과 미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었을까? 처음에는 가공할 미군의 폭격으로 베트콩이 준동이 주춤하는 듯 했다. 미국 정부는 미군이 참전한 이상 쉽게 베트콩을 물리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고 남베트남 역시 전쟁의 승기를 잡았다고 홍보전을 펼쳤다. 게다가 미군의 요청에 따라 태국, 대한민국, 필리핀, 호주, 뉴질랜드가 남베트남에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남베트남의 상황은 호전되는 듯 했다. 하지만 북베트남 역시 중국과 소련을 위시한 동유럽 국가들과 북한 등의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무기 및 병참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고 이것이 캄보디아와 라오스 국경으로 연결되는 호치민 루트를 통해 베트콩에게 전달되면서 베트콩의 전력도 만만치 않게 되었다. 베트콩은 이전에 프랑스에 대항해 구축해 놓은 땅굴 터널, 구치 터널을 이용해서 작전을 펼쳤다. 미군의 폭격이 증가하자 베트콩은 더 깊고 더 긴 터널을 파서 노출을 피하면서 물자 수송과 기습 공격을 늘려갔다. 미군과 연합군은 베트남이 깊은 늪에서 허우적댔고 언제 출몰할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적들과의 괴이한 전쟁에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갔다. 베트남 전쟁이 텔레비전 전쟁으로 불리는 이유. 그런데 정작 미군들이 사기를 떨어뜨린 것은 베트남의 늪보다는 미국 본토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미군들이 베트남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침략을 격퇴하고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기대와는 달리 실망스러운 것들이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은 몇 년째 계속되었고 1967년까지 약 50만 명의 병사가 투입되었다. 갈수록 미군 희생자만 늘어나고 희망적인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다. 미국인들에게 베트남은 점차 불편한 용어가 되었다.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베트남 참전에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징집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1968년 1월에는 미국 내의 이러한 베트남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격화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구정연휴 기간에 남베트남 주요 대도시에 동시다발적인 총공세를 시작한 것이다. 베트남이 구정을 영어로는 테트라고 하는데 이 테트 공세로 말미암아 남베트남은 쑥대밭이 되었다. 미군과 남베트남군은 초반에는 밀렸으나 이내 역공을 가했고 더 이상 밀리지 않았다. 테트 공세 그 자체로만 보면 북베트남과 베트콩은 수많은 사상자를 낳으며 패배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테트 공세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베트남을 포기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말았다. 테트 공세 중에 사이공의 미국 대사관이 베트콩들에게 공격당하는 상황이 TV를 통해서 미국 안방에 생생하게 전달된 것이다. 미국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미군이 승승장구하면서 곧 전쟁을 끝낼 것으로 믿었는데 남베트남이 미국 대사관이 적의 공격을 받고 미군이 보호 아래 안전한 것으로 알았던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베트콩들과의 치열한 시가전으로 화염에 휩싸인 모습이 텔레비전으로 전달되자 충격을 받았다. 베트남 전쟁은 텔레비전 전쟁이라고 할 만큼 텔레비전의 역할이 막대했다. TV 화면에 보이는 전쟁의 상황이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큰 매개체가 되었다. 방송국과 신문사들은 경쟁적으로 전쟁 특종 기사를 찾아내는데 혈안이 되었다. 미군들이 민간인들에게 자행한 사건들이 보도되기 시작했으며 남베트남군의 만행 역시 속속 알려지고 정글과 지하터널 같은 익숙하지 않은 지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군들의 딜레마가 그대로 전달되었다.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전 데모가 확산되었고 미국 사회는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깊이 빠지게 되었다. 결국 1968년 3월 말 존슨 대통령은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테트 공세 후 2달 만에 존슨 대통령이 베트남 전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재선 출마를 포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아픈 기억으로 남은 사이공의 마지막 장면. 1968년 당선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취임 직후 남베트남에서의 단계적인 철군을 발표했다. 이로써 베트남 전쟁의 미국화가 끝나고 남베트남이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전쟁을 수행하는 베트남화가 시작되었다. 결과적으로 이는 곧 베트남 공산화의 서막을 여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미국 내의 반전운동 등 부정적인 여론으로 인해 미국이 베트남 전쟁에서 손을 떼자 남베트남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전국은 다시 혼란에 빠졌고 남베트남군의 사기는 떨어졌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은 계속되었지만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남베트남 국민들이 강한 정신력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적화 통일이 눈앞이라며 공세를 더해가는 북베트남과 베트콩을 막을 수가 없었다. 결국 1973년 1월 북베트남, 남베트남, 미국 등이 전쟁 당사국은 파리에서 휴전협정을 체결했다.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의 완전한 철군과 외세의 간섭 없이 베트남 국민 스스로가 협상을 통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협정이었다. 말은 휴전협정이었지만 이는 북베트남과 베트콩이 남베트남을 마음대로 유린할 수 있도록 해준 국제적 승인이나 마찬가지였다. 1975년 북베트남은 총공세를 감행했고 남베트남은 제대로 저항도 못해보고 괴멸하고 말았다. 4월 30일 수도 사이공이 함락되면서 베트남의 공산화가 마무리되었다. 기나긴 전쟁이 종지부를 찍었다. 사이공의 마지막 장면은 미국과 세계인들에게 가슴 아픈 기억으로 깊이 남게 되었다. 미국 대사관 옥상에서 마지막으로 떠나는 헬리콥터를 타기 위해 아우성치는 베트남 사람들, 사이공 인근 항구를 떠나가는 마지막 미군 함정에 승선하기에 몸부림치는 베트남 사람들, 이미 떠나고 있는 배를 따라잡기 위해 바다로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모습들, 돛담배에 몸을 싣고 어디로든지 떠나는 위태로운 난민들.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전 세계에 생생하게 전송되었다. 무엇보다도 베트남 전쟁으로 너무 많은 베트남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다. 1955년부터 1975년까지 약 100만 명에서 300만 명의 베트남인들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랜 전쟁의 결과는 1954년 제네바 협정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2년 안에 국민투표를 통해서 베트남인들 스스로가 베트남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그것이 무려 20년이나 걸린 것이다. 남베트남의 패망으로 수도 사이공은 호치민 시티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 다낭과 후에이 같은 격전지들이 유명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지만 전쟁을 체험한 세대들은 아픈 현대사를 여전히 그들이 일부러 기억하고 있다.